안녕하세요. 세상만사연입니다. 오늘은 사랑이라 믿었던 결혼이라는 제목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결혼 생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윤정은 33살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날은 밤 11시, 회사 서버가 멈춰 모두가 야근 중이었죠. 후배 지훈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 없어요?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지우는 말수가 적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윤정이 힘들어할 때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땐 단 한 문장으로 위로했습니다. 그건 선배 잘못 아니에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2년 뒤, 지우는 특별하지 않은 카페에서 청혼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넌 이제 일 그만하고 쉬어. 내가 벌게. 윤정은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4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지훈의 출장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월 한두 번이더니 어느새 주 2, 3회로 늘었습니다. 생활비도 약속했던 만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돼. 나중에 일하면 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미안해하던 그가 이젠 윤정을 귀찮아했습니다. 하루는 거실에서 잤고 다음 날도 거실, 그 다음 주엔 아예 침실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피곤해서 거실에서 잘게. 그 한마디가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윤정은 물었습니다. 왜 자꾸 침실로 안 들어와? 지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그 피곤함은 너무 길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 둘은 같은 집에 살지만 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정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다고 느꼈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윤정은 38이 되었습니다. 신혼 3년 차, 마음은 이미 달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아이를 낳았고 윤정은 모임에서 웃었지만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물었습니다. 언제 손주 안겨줄 거야? 윤정은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윤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검사 한번 받아보자. 혹시 서로 건강상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굳이 그럴 필요 있나? 그는 늘 그렇게 말하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 뒤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윤정이 말할 때마다 지우는 핑계를 댔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 출장이 있어서.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자. 결국 윤정의 어머니가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 검사 안 했다며? 윤정이가 힘들어하는데 왜 안 가? 그 말에 지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아, 이번 주엔 꼭 병원 다녀와. 아무리 바빠도 그건 해야지. 그제서야 지우는 마지못해 병원 예약을 잡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우는 퇴근 후 늦은 밤 무거운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윤정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정자증, 이래. 윤정은 멍했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곧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윤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윤정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포기해야 할까? 입양이라도 하면 다시 가족으로 시작할 수 있을까? 윤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입양도 생각해보자. 아이를 키우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 지우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그건 내 자식이 아니잖아. 그 한마디가 윤정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며칠 후 윤정은 남편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출장 중인 남편의 메일함이 켜져 있었죠. 그곳에서 낯선 제목이 보였습니다. 정작 기증 상담문에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에게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익명 정자 기증을 통해 마치 내 유전자를 이어받은 자녀인 것처럼 만들고 싶습니다. 윤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미 그 진실을 알고도 남편은 여전히 자신의 자존심만 지키려 했던 겁니다. 무정자증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사실을 감춘 그의 마음이 윤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상처보다 자신이 결함 없는 남자로 보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진실을 함께 견디는 대신 그는 또 다른 거짓으로 벽을 세웠던 거죠. 그제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윤정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차려주고 밤이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윤정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지켜야 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당신은 충분한 사유가 있습니다. 며칠 뒤 윤정은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지우는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잠깐! 좀 얘기하자. 뭐든 할게. 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은 결혼 전에 말했어야 했어. 그렇게 문이 닫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혼 후 윤정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경력 단절, 나이, 이혼녀라는 꼬리표.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고 밤에는 글을 쓰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블로그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어느새 유튜브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댓글 하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줄이 달렸습니다. 이거 제 얘기 같아요. 그 댓글 하나가 윤정을 살렸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매일 글을 올렸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년 후 윤정의 유튜브 채널은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윤정은 부모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서 윤정은 노트북을 켜고 자신의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이 채널은 두 분 덕분이에요. 부모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정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실은 아팠지만 그 아픔이 그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마세요. 그게 윤정이 깨달은 진짜 사랑의 모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또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상만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